477년 해구가 반란을 일으키며 문주왕을 시해하였으나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였던 삼근왕은 군사와 정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해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78년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해구의 권력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며 대성 8족 중 하나인 신흥 가문이었던 연씨의 연신을 끌어들여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백제를 전복시키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이때 삼근왕은 진씨 가문이었던 좌평 진남에게 군사 2천을 주고 이를 토벌케 하였으나 실패, 또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해 군사 500을 주어 해구를 공격해 하니 이들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구와 함께 반란에 가담한 연씨는 그대로 도망쳐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삼근왕은 연씨 가문을 모조리 붙잡아 처형하곤 웅진성 저작거리에 그들의 목을 효수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삼근왕도 별다른 기록 없이 재위 3년 차인 479년 승하하였으나 나이가 워낙 어린 탓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씨 가문은 문주왕의 동생이었던 곤지의 아들 모대를 추대하니 이가 바로 백제 24대 국왕 동성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반란이 진압되었음에도 백제에는 또 다른 귀족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해씨와 연씨를 조지며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진씨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삼근왕의 사망에는 해구를 토벌하며 입지가 커진 진로를 비롯해 정권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된 진씨 가문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인데, 때문에 진씨 가문에서 삼근왕을 시해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씨 가문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어 정말 시해를 하고 동성왕을 옹립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들이 추대한 동성왕에게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튼 동성왕은 즉위 초반에 외교적으로 백제의 어려움을 풀어내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한성 인근까지 나아가 사냥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백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중국 남조인 남제와 신라의 사신을 보내 외교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가야 일대가 내부 혼란으로 백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례로 493년에는 신라 소지왕에게 지배계층 정략 결혼을 통한 나제동맹 강화를 요청하였고, 소지왕도 이러한 동성왕의 요구에 부응하며 이찬 비지의 딸을 백제에 시집 보내면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공을 바치지 않는 탐나국을 정벌하기 위해 498년 군사를 일으켰으나 백제군이 광주 인근에 이를 때쯤 탐나국이 항복을 청하며 그때부터 탐나국이 백제의 지배권 안에 편입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전라남도에 대한 지배권이 다소 약했던 백제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제의 영토가 이 시기쯤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나제동맹은 동성왕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점점 약화되고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에 이어진 공공의 적이 장수왕 사망 이후부터는 점점 삐걱거리게 됩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나라였으나 고구려의 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것이었지만, 공공의 적이 사라진 이후로는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애를 쓰던 백제였는데, 마침 가야 안에서 일어난 내분으로 가야 연맹 일부가 신라에 붙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501년 동성왕은 신라로 향하는 길목인 탄현 부근에 목책을 세우고 방어선을 구축해 혹시 모를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고구려가 침공해 올 때 서로 도와주던 군사적 지원이 이 시기쯤부터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501년 금강하구와 사비성, 즉 오늘날의 충남 부여를 관통하는 길목이었던 가림성에 성을 쌓고 방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 처장 역할을 맡고 있던 위사자평 백가에게 그곳의 방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가의 근거지는 웅진성이었고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가림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핑계로 다른 인물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왕의 결정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백가는 동성왕이 웅천 북쪽 벌판에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로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암살함으로써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던 동성왕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국왕이 자신의 경호를 맡긴다는 것은 가장 믿을만한 측근이기 때문인데 단순히 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망을 품었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림성은 백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만큼 백가를 그곳에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뜻인데 어째서 백가가 동성왕을 암살까지 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동성왕은 진시 가문의 추대로 왕이 된 인물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권 강화에만 몰두하니 백제를 지탱하는 귀족 가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신흥 가문들의 손에 무너진 것을 보면 동성왕의 죽음은 단순히 반란과 시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후 동성왕의 뒤를 이어 등극하게 된 무령왕이 가림성으로 도망친 백가를 토벌하면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무령왕을 밀어주는 세력이 백가를 이용해 동성왕을 밀어내고 시해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기록이 부족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동성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사마, 즉 무령왕이 다음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백제 신찬이라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백제 역사서를 근거로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동성왕이 극악무도에 귀족들의 주도로 왕을 제거했다고 기록했고 다음 왕위에 오르는 무령왕은 동성왕의 아들이 아닌 이복 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부분은 무령왕의 직접적인 가담보다 무령왕을 따르는 귀족 가문들이 동성왕을 시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해당한 동성왕의 뒤를 이어 그의 차남 사마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5대 국왕 무령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